계속 영상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287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시설의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책이 어찌 보면 이게 결론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요. 맨 위에 줄입니다. 자, 선진국의 장애인 복지 시설은 자, 서비스 대상자를 그 사람 수준에서 자, 소비자 수준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자, 장애인이 소비자 입장에서 그 자신들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대한민국도 과거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 장애인 복지 시설이라든가 서비스가 발달해 있는데 여전히 이제 수혜자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사실이죠. 자, 287쪽의 맨 아래의 문단입니다. 자, 최근 대한민국에서도 클라이언트의 자립과 자기 결정을 중요시하고 자, 그 사람들, 자, 대상자, 자, 결국 장애인에게 어울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시설 관련해서는 오히려 시설의 어떤 전문가, 그다음에 소수 사람들의 결정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이제 비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설을 운영하거나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히 개별화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모든 장애인을 똑같이 대접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론과 실제가 상당히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요. 왜냐하면 누구나 일단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에게 다 맞는 특화된 거를 해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있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어떤 뭐 돈이 없다든가 인력이 없다든가 뭐가 없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할 수 없는 게 있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일상적인 상황에서 좀 고민을 하실 필요도 있어요. 아, 내가 만약에 자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라면 어떻고 내가 만약에 서비스를 주는 사람이라면 어떨까? 이 양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95쪽에 맨 이제 위에서 한 6번째 줄에 보면 셋째, 넷째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자, 너무 이제 겹치는 내용을 생략합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295쪽에 셋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긍정적인 자세로 조직에 미치는 장애물을 효과적으로 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모색해야 한다. 자, 긍정적인 자세가 결국은 의지에 연결이 되죠. 만약에 나는 뭐 이거 해도 안 될 거야라고 한다면은 본인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이제 힘이 빠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매우 중요하다. 자, 그다음 넷째, 경영 합리화인데, 자, 이거는 이제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 경영 합리화는 사실 사회복지 영역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인사관리, 뭐 재무관리, 이건 경영학 개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이 수업 시간에 이걸 다 뭐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장애인 스스로는 이제 긍정적인 자세나 사고방식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 복지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게 경영을 어떻게 합리화할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96쪽의 아래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자, 클라이언트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지역사회와 상호 적극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자, 지역사회와 상호 적극적인 관계 유지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청이나 구청, 군청, 지방자치단체에 출입을 자주 해야 될 텐데 여러분이 만약에 나중에 이 학교 졸업하시게 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하시면은 그 지역사회 활동을 지금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다는 거는 이제 그 최소한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활동을 좀 더 넓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운영하실 예정이라면 아주 지방자치단체를 자주 들락거리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담당 공무원과 뭐 그 관계될 만한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만약에 굳이 뭐 감정 상할 필요가 없는데 싸운다든가 뭐 그렇게 불편한 관계를 맺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역사회가 아무리 뭐 인구가 많아도 어차피 활동하는 사람들은 딱 제한돼 있어요. 뭐 흔히 말해서 이 복지 시설에 경영하시는 분들 한 2, 30명.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사회복지 관련된 담당 공무원 한 50명 수준. 자, 그다음에 이런 곳에 또 이제 자원봉사를 아주 전문적으로 꾸준히 하시는 분들 한 30명. 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후원해 주시는 분들, 흔히 말해서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한 20명 정도, 뭐 적으면 10명까지요. 이거 다 합해봤자 100명이에요. 이거 다 합해봤자 100명이라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사시고 계신 곳에 제 생각에 복지 쪽에 이렇게 복지에 이렇게 연결된 뭐 아주 넓게, 그러니까 전체를 확 넓혔을 때가 한 250명 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거기다가 뭐 통장님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까지 넣는다 그러면 뭐 보통 한 사람이 여러 개 하니까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한 350명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사회복지 잘 몰라도 일단 관심이 가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 당사자 그러니까 350명 정도 되는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 내가 장애가 생겼어. 내가 병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더 이렇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역사회와 적극적인 관계 유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297쪽에 자, 넷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주 시설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님비 현상하고도 직결되는 얘기고요. 과거에 이제 중증장애인 시설 같은데 제가 봉사활동을 아주 어렸을 때요 가보면은 당시에 이제 아주 주민들이 반대하고 뭐 왜 이렇게 우리 동네에 와야 되냐, 저 먼 곳으로 이렇게 좀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서울 기준으로는 엄청나게 싸웠죠.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싸우기도 했고, 지금도 뭐 일부 지역에서는 상당히 이제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지금 돌이켜 보면은 그나마 많이 나아진 거예요. 이거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뭐 그런 사회였다가, 이제는 이제 요양원과 요양시설이 대중화되다 보니까 이미지가 많이 저절로 좋아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리고 아래에서 네 번째입니다. 297쪽의 아래에서 네 번째요. 자, 긍정적인 이미지는 오히려 외부 사람들이 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거는 휠체어를 타고, 간단하게 얘기해요. 휠체어를 타고 아무런 장애 없이 건물을 전체를 다 돌아볼 수 있게 하면은 그게 유니버셜 디자인 개념입니다. 자, 다리가 불편하고, 자, 팔이 불편하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굳이 뭐 이렇게 복잡하게 안 다니더라도 뭐 2, 3층은 엘리베이터, 뭐 4층에서 7층은 엘리베이터, 그다음 건물 안에는 전부 다 평평하게 계단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모두 다 평평하게 움직일 수 있고 수직으로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경우, 그리고 실내에 뭐 테니스 코트도 있고 배드민턴도 있고 농구장도 있고, 그러니까 실내 안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거의 다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보통 운동장도 있죠. 자, 이런 것처럼 이제 이제 외부의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참 뭐 깨끗한 학교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뭐 편견이나 선입견이 안 들 정도로 뭐 이거 이용할 수도 있네, 뭐 이것도 이용할 수 있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죠. 자, 299쪽이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자, 장애인 복지 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의 현실화인데, 자, 이거 정부 지원의 현실화는 사실 예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보건복지부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보건 예산이 있고 복지 예산이 있는데, 복지 예산 안에서도 장애인 쪽이 얼마나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이게 매년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매년 어떤 해에는 노인 쪽으로 갔다가, 어떤 해에는 장애인으로 갔다가, 어떤 해에는 청년으로 갔다가, 이게 약간씩 편차가 있기 때문에 299쪽에 나와 있는 정부 지원의 현실화는 사실 교과서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일단 책의 기본적인 얘기는 끝났는데,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장애 유형과 특성, 그 다음에 판정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